JB 타임즈. 네, 시선 집중의 문을 여는 JB 타임스 시작하겠습니다. 더 막내 작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네. JP 킴님이 투표하기 딱 좋은 날입니다. 서둘러서 투표장으로 가는 센스가 민주시민의 도리. JB님 투표 꼭 하세요 라고 보내주셨고요. 네. 1113님이 오늘도 현명한 해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커피 마시고 싶어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네. 현재 오전 7시 투표율이 1.5%로 집계가 되고 있거든요. 네. JB도 오늘 퇴근길에 하셔야죠. 네, 방송 끝나고 해야죠. 그래서 네. 시선 집중 사흘 이벤트 오늘은 특별히 투표 참여하신 분들에게 커피를 쏩니다. 어허. 그러면 인증샷 보내야 되는 겁니까? 아니요. 귀찮게 사진 찍어 보내실 필요 없고요. 예. 그냥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8001 문자 또는 스마트 라디오 미니 게시판에 네. 사전 투표 포함 저 투표했어요. 아니면 투표하러 왔어요. 아니면 투표하러 갈 거예요. 언제 어디에 어떤 마음으로 투표를 하셨는지 또 하실 건지 사연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귀찮게 사진 안 찍으셔도 돼요. 믿고 간다. 네네네. 팩트체크는 저희가 못하잖아요. 예. 근데 촌철님들 믿고 그냥 쏩니다. 그리고 네. 특별히 원래 하루에 20분 드렸잖아요. 네네. 오늘은 선거날이니까 저희 PD가 통 크게 40분께 커피를 쏘기로 했습니다. 더블. 네. 오호. 예. 누가 선택되는지는 뽑아서 내일 아침에 모닝 문자 보내드릴 거거든요. 네. 네, 기분 좋은 아침 기대하면서 도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투표 이야기 나온 김에 오늘 투표율은 좀 잠깐 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갈까요? 네, 정리해 주시죠. 어차피 이제 코로나 또 요인이 있기 때문에 네. 다시 한번 좀 고지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자, 코로나 방역 수칙 지키면서 투표를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느냐? 마스크 착용 기본이겠죠. 그다음에 투표소 도착하면 손 소독제가 비치돼 있을 겁니다. 네. 손을 소독한 뒤에 위생 장갑을 껴야 됩니다. 꼭 끼셔야 돼요. 대기할 때는 앞뒤 사람과 1m 거리 두는 거 다 아실 테고, 마스크 딱 한 번 벗을 때가 있을 거예요. 본인 확인할 때. 네. 이제 신분증 제시하고 본인 확인할 때 딱 한 번만 잠깐 벗으시면 되는 거고요. 위생 장갑을 벗고 맨손에 도장 찍는 인증, 이거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네. 그리고 투표소 도착했는데 체온이 좀 높아요. 37.5도 이상이다. 이러면 투표를 못하는 거는 아니죠. 이게 이제 그 별도로 임시 기표소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투표를 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다음에 이제 자가격리 상태에 있는 분들도 계실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이제 오늘 투표가 오후 8시까지인데 그 8시 딱 마감 끝나고 나면 임시 기표소로 이동을 해서 투표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투표 마치고 다른 데로 쇄시면 안 되고 곧바로 자가격리 장소로 돌아가셔야 된다는 거 꼭 잊지 마시고요. 네, 그렇습니다. 투표 네. 시간은 오늘 저녁 8시까지입니다. 네. 전승택 님이 JB타임 듣고 오늘은 투표하는 날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 알림 설정까지 꼭 챙기세요. 네. 제가 할 멘트를 전해주셨습니다. 감사하고요. 네. 그리고 784 하나님이 저는 원주에 사는데 투표권이 없어요. 어이구. 그러면 어쩌죠? 보내주셨는데 네. 커피 쿠폰 이벤트 젊은 분이시구나. 어떡하지? 원주에 사신다는데. 에이, 그냥 인심 좋게 한번 써보세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40분으로 늘렸으니까 투표에 대한 특별히. 관심은 일단 상당히 높으시잖아요. 네, 그렇죠. 투표하고 싶지만 이렇게 못한다 이런 사연도 보내주시면 네. 저희가 뽑아서 커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아침 챙겨야 할 뉴스에 JB의 분석을 얹어서 더 풍성해진 JB타임즈 첫 번째 뉴스 알아볼까요? 네, 선거 관련 소식 하나 좀 전해드릴게요. 근데 별로 좋은 소식은 아닙니다. 나쁜 소식인가요? 네, 일부 후보들의 선거 벽보나 현수막이 지금 잇따라 훼손이 되고 있다고 하거든요. 네. 페미니스트 후보를 표방한 무소속의 신지혜 후보의 벽보가 이 서울 상수동 서강교회 인근에 부착돼 있었는데 훼손된 상태로 발견이 됐다고 그래요. 이게 날카로운 흉기로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그어져서 훼손이 됐다고 하니까 이게 뭐 그 자연적으로 이게 뭐 이제 벽보가 좀 뭐 훼손됐거나 이런 게 아니라 누가 의도를 갖고 했다고 봐야 되는 찢은 거고요. 거죠. 예. 그다음에 기본소득과 페미니즘을 주창하는 신지혜 기본소득당 후보 이름이 비슷하죠. 네. 이 신지혜 후보의 벽보도 이 날카로운 도구로 얼굴 아랫부분이 찢겨 있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성소수자 지원을 주요 공약으로 내건 오태양 미래당 후보의 현수막은 불로 태워지거나 칼로 찢기는 일이 여러 번 발생을 했었다고요. 진짜 이러시면 안 되는데 네. 공통점이 성소수자 문제
를 주창하시는 분들이죠, 후보님들이. 그러니까요. 지금 제가 짧게 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공통분모를 찾으면 바로 그 점이죠. 네. 거기다가 지금 의도적인 훼손 정황이 짙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다음에 여러 곳에 설치된 벽보와 현수막이 훼손됐다는 점에서 복수에 의한 다발적인 훼손이다. 일단 이렇게 보는 게 상식일 것 같습니다.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점이 뭐냐? 우리 사회에 이 성소수자 문제에 대한 합의가 과연 있느냐? 이 근본 질문을 좀 던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후보들의 공약은 사회적 공감과 합의를 끌어내기 위한 밑돌 깔기 차원의 작업이 될 텐데 이것마저도 용인되지 않는다.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과연 우리 사회는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이 근본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지금 또 이 세 후보의 공통점이 이른바 군소 후보들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주요 정치인이나 주요 정당의 후보들 어떠냐 이 이야기도 하지 않을 수 없는데 뭐 후보들은 빼고 그동안의 과정을 쭉 보면 주요 정치인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 문제를 자신의 입지 강화나 상대 공격용으로 썼던 경우가 여러 번 있죠. 있었죠. 예. 우리 다 기억하고 있고요. 내지 회피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 이야기 나왔는데 네. 국회에서 계속 공전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오히려 정치권이 나서가지고 이 문제를 좀 어떤 앞길을 좀 틔워줘야 되는데 오히려 정략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면 이건 더 큰 문제다. 이런 네.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름과 차이를 인정하는 사회로 가는 길이 진짜 멀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김씨님이 저건 아니지 해주셨고요. 네. 신토방님이 헐 후진국처럼 이런 일이 그러니까요. 이런 얘기를 지금 보내주고 계시거든요. 네. 그리고 다솜의 엄마님은 성소수자도 내 자식이고 내 형제입니다. 요리파파님이 투표로 정의를 이러고 해주셨는데요. 지금 잠깐 말씀하실 차별금지법이 15년째 입법 시도 중입니다. 그러니까. 15년째. 이번에는 될지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네. 다음 뉴스는 오디오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2년 전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 이기원 검사가 윤중천 면담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자신의 질문을 윤 씨 답변처럼 바꿔 적은 것으로 검찰이 파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동아일보도 같은 사건을 보도하면서 검찰이 김학의, 버닝썬, 장자연 사건 관련 부처별 보고자료를 제출해달라고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등에 요청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두 신문 모두 청와대가 김학의 사건을 일부러 부각시켜 기획사정했을 수 있다는 검찰의 시각과 함께 구체적인 수사 내용을 기사화했습니다. 그러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SNS에 피의 사실 공표라는 짧은 글을 올린 데 이어 취재진 앞에서 작심한 듯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수사를 직접 진행하는 사람 아니고서는 알 수 없는 내밀한 내용들이 버젓이 특정 사건과 관련해서 보도된다는 것은 묵과하기 어렵다. 네, 지금 뭐 오디오로 다 정리를 했으니까 네. 굳이 제가 다시 정리해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아무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사실상의 감찰을 지시를 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된 건지 경위는 좀 파악을 해야 되겠다 이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네. 그다음에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게 조금 전에 이제 그 뉴스 오디오에도 잠깐 나왔지만 수사팀이 법무부나 행정안전부에 그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청을 했다고 하는 건데 이거는 예를 들어서 어떤 뭐 변호인을 통해서 나올 수 있는 뉴스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유출 경로라고 하는 것이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런 점에서 이것이 혹시 이제 검찰에 의해서 피의 사실 공표가 이루어진 건지 언론 플레이가 된 건지 요걸 좀 알아봐야 되고 문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알아봐야 되겠다. 이게 네. 이제 법무부 장관의 문제 의식인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서 이 사건이 그러면 어떻게 된 거냐, 뭐 이게 청와대 기획사정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문제는 뭐 다른 데서 뭔가 짚을 문제인 것 같고 이 자리에서 하나만 좀 환기시켜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면 2주 전인가 그 한명숙 모해 위증 교사 사건 관련해서 대검 부장회의가 열린 적이 있었죠. 열렸죠. 여기 이제 고검장들까지 참석을 해서 표결까지 갔었고, 네. 그래서 이제 그 무혐의로 정리하기로 이제 결정을 보지 않았습니까? 표결이. 그랬죠. 근데 표결 결과가 바로 그 다음에 언론 보도를 탔거든요. 바로. 예, 바로 바로 언론 맞아요. 보도를 탔는데 그래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건 좀 아닌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감찰을 지시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이게 어떻게 해서 어떻게 이렇게 실시간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거냐, 보도가 될 수 있는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감찰을 지시했는데 그리고 나서 2주 만에 또 이런 비슷한 일이 발생을 했다라는 것. 자, 여기서 그러면 우리가 한번 그 질문을 던져봐야 되는 게 법무부 장관의 지금 명이 서고 있는 거냐?
검찰에서 이게 지금 제대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거냐, 수용되고 있는 거냐라는 문제가 하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피의사실 공표 금지라고 하는 것은 그 우여곡절 끝에 확립되고 다시 강화된 하나의 어떤 검찰 개혁의 일환이고 원칙이었던 거잖아요. 네. 자, 그러면 이것이 지금 일선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하나의 지금 흔적 아니냐. 지금 여기에 대한 문제의식이잖아요. 이거는 다른 차원에서 이제 다시 한번 질문을 던져봐야 되는 건데 멀쩡하게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게 아니라 2주 만에 비슷한 일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 사실은 주목거리가 되는 거죠. 이렇게 돼 만약에 이런 것이 다시 현장에서 무용지물이 되어버리고 사문화되어버린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 문제가 남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게 지금 검찰개혁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인데 지금 폴님이 맞아요. 그때도 그냥 넘어갔으니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는 겁니다 해주셨고 혜성님은 반복되는 검언 공생관계? 라고 물음표를 달아주셨는데 예. 이 물음표에 어떻게 답을 좀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공생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은 일단 사실상의 감찰을 지시했기 때문에 조사 결과, 감찰 결과가 좀 나와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검찰 일선에서 그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특정 언론에게 이 정보를 건네줬고 보도를 하게 만들었다고 한다면 그거는 수사 행위는 아니죠. 명백히 그거는 정치 행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거기서 이제 그러면 그 의도를 이제 그 밝혀야 되는 부분인데 거기서 나올 수 있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과연 감찰이 제대로 되겠느냐 이런 좀 의견을 보내주시는 촌철님들도 지금 많거든요. 여기다가 이제 또 한 가지는 지금 수사팀이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인가 그렇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른바 이제 그 보수 언론에 의해서 친정부 검사장으로 대표적인 인물로 꼽히는 꼽히는 이성윤 그 지검장이 지금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또 이건 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것이냐. 그죠? 네. 여기서 아까 이제 법무부 장관의 어떤 그 지위가 지금 제대로 영이 서고 있느냐라고 하는 네. 점을 제기를 했는데 지검장은 그러면 이 문제도 함께 겹으로 제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김희엽님은 예. 검찰의 감찰을 검사한테 시키니까 문제죠. 제 가족 감싸기 되지 어허, 않을까요? 예. 라고 순철을 알려주셨고 데이지님은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가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네. 이번엔 뿌리 뽑나요? 해주셨는데 어떻게 뿌리가 그러니까 뽑힐까요? 이번에 뿌리 뽑힐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반복적으로 다시 나타나니까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겁니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요거 관련해서 더 풍성한 이야기는 저희가 8시 30분에 본방이 끝나고 이어지는 유튜브 연장 방송에서 네. 오늘 새로 선보이는 코너가 있습니다. 네. 거기서 더 깊게 짚어볼 예정이니까 네. 함께해 주시고요. 예. JB타임즈 마지막 뉴스는 어떤 건가요? 도쿄 올림픽 이야기 잠깐 하죠. 북한이 불참을 공식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네. 조선체육 홈페이지를 통해서 북한 올림픽위원회는 총회에서 코로나에 의한 세계적인 보건 위기 상황으로부터 선수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참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어제 화제였는데 네. 그리고 나서 언론 보도의 대부분의 핵심은 어게인 평창은 물 건너갔다. 요거였어요. 그러니까 어게인 평창이라고 하는 게 두 갈래가 있는 것 같아요. 두 갈래요? 하나는 이제 남북 관계 개선의 어떤 이걸 계기로 삼겠다라고 하는 점 하나. 네. 또 한 가지는 북미 대화에 다시 어떤 불씨를 살리는 아궁이로 삼겠다라고 하는 거 하나. 아, 네. 요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되는데 첫 번째 부분들 같은 경우 이게 남북관계 개선의 계기로 삼겠다라는 게 왜냐하면 북한이 도쿄올림픽에 참석을 하면 공동 선수단 구성 문제라든지 남북 간 선수 동시 입장 문제 이런 이벤트를 다시 이야기를 꺼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남북 간의 대화가 공식 대화는 거의 끊어져 있다시피 한데 이런 것들을 매개로 다시 남북 관계와 좀 훈풍을 좀 살릴 수 있는 거 아니냐. 네. 사실 정부도 그런 걸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런 점에서 어게인 평창이 사실상 물 건너간다라고 하는 진단은 제가 볼 때는 타당성 있고 현실성 있는 진단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이게 북미 관계의 어떤 대화의 불씨를 살리는 아궁이로 삼겠다라고 하는 게 애당초 처음부터 이게 이제 그 제대로 된 기획이었느냐는 사실은 좀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2018년 2월 평창 동계 올림픽 때는 북미가 사실은 여기부터 그러니까 대화를 다시 시작했다는 부분이 있는데 네. 그때의 북미 관계와 지금의 북미 관계는 좀 다른 부분이 있다는 거죠. 좀 다르다. 왜냐하면 2017년 말을 여러분들이 떠올려 보면 거의 이거 도대체 어디까지 가는 거야 할 정도로 거의 끝까지 다갔거든요. 북미가. 네. 더 이상 끝까지 다갔기 때문에
문제는 여기서 더 가버리면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분명히 상황 인식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유턴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상황 인식이 공유가 되고 있었고 또 둘 다 그런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평창에서 그러니까 대화의 어떤 불씨를 지필 수 있었던 부분인데 지금 북미 관계는 그런 단계는 아닌 것 같다. 오히려 그러니까 서로 맞부딪히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더 한 발만 더 나가면 큰일 난다 해가지고 서로 손잡을 수 있는 계기가 아니라 서로 빙빙빙 돌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북미 관계가 네. 거기다가 지금 둘 다 제코가 석자라는 거죠. 제코가 석자라는 거죠. 코로나나 이런 것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설령 그 북한이 도쿄 올림픽에 참석을 한다고 해서 여기서 다시 평창과 같은 북미 대화 이 불씨가 지펴질 수 있었을까? 얼마 전에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의 대화를 제의했는데 북한이 응하지 않았다라는 뉴스가 있었잖아요. 네. 만약에 정말로 그런 필요성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꼭 도쿄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사실은 그 여러 가지 계기는 인위적으로도 만들 수 있었을 것이다. 근데 그게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북미 대화가 다시 지펴질 수 있는데 올림픽의 불참함으로써 물 건너갔다라는 이야기는 너무나 좀 단면적인 분석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면적인 분석이다. 예, 그러면 예. 북미 간의 대화의 기회는 다른 데서 찾을 수 있다? 그러니까 아니면 다른 데서 찾아라? 문제는 그 대화의 여건이 성숙이 돼야 되는데 아직은 아니다. 지금 성숙되어 있느냐 저는 이걸 지금 제기를 하는 거죠. 지금 아직은 아니지 않느냐 이 말씀을 좀 드리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근데 북한이 좀 입장을 번복할 수 있다는 얘기도 있던데 지금 라디오 헤드님은 우리도 보이콧이라고 해주셨거든요. 아니 그 점에서 제가 하나 좀 제기하고 싶은데요. 좀 네. 북한 따라하자는 얘기는 절대 아니고 지금 그 선수단의 어떤 그 이 보호 문제, 건강 문제를 되게 중요하게 다뤄져야 되는 문제잖아요. 자 그렇죠. 그러면 사실 이건 북한을 떼고 보더라도 그럼요. 그거는 그 북한하고 상관없이 우리가 사실 그 진지하게 접근해야 되는데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 건지 네. 요건 좀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설명을 들을 필요는 있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마이티 완즈님이 네. 근데 올림픽 진짜 해요? 진짜 해요? 라고 물어주셨어요. 네. 저희가 비컨 뉴스에서 한번 전한 적이 있는데 선수촌 바깥에서 밥도 못 먹게 하지 않냐.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이런 거 진짜 하냐. 네. 이천규님은 올림픽을 준비하는 선수들한테는 정말 안타깝지만 아니 그 선수 입장에서 최고의 경기력을 위한 기본 조건이 편안한 마음이잖아요. 네. 근데 어디 불안해서 경기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고 계시고 어제 MBC 뉴스데스크에는 그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남자 골프 세계 1위인 더스틴 존슨도 불참 의사를 밝혔다. 어허. 외국 선수단의 사전 합숙 훈련이 줄줄이 취소되고 있다. 네. 그래서 사실 일본도 노심초사하고 있다. 다른 나라들이 많이 안 올까 봐. 정말로 제가 볼 때는요. 참가에 의의를 둔다 이런 말 하잖아요. 참가의 의의를. 네. 이번 올림픽이 딱 그런 경우가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좀 더 지켜보기로 하고요. 예. 지금 투표 관련 문자를 정말 많이 주고 계십니다. 어허, 예. 꼭 커피 때문은 아니겠죠. 이게 그럼요. 민주주의 열기가 아닐까 싶은데 신인혜님은 부산입니다. 여기도 투표하기 좋은 날입니다. 엄마 아빠랑 다 같이 아침 먹고 이제 투표하러 가요 보내주셨고 예. 0895님이 아직 투표는 못하는 나이지만 항상 기숙사에서 아침마다 재밌게 듣고 있습니다 해주셨어요. 반갑네요. 예.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무리하고 더마카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네.